안녕하세요. 한여름 절절 끓는 불밭을 뚫고 정재영 시인의 도움으로 학교 녹음실에 와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전북시인협회가 아카이빙 사업으로 전북 문인들의 자취를 기록 보관하기 위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송화선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진짜 오랜만에 뵈니까 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노년이니까 네. 뭐 집에서 더러 독서도 하고 더러 시도 심심하면 쓰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죠. 피서가 중요하니까 네.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오후에는 산책은 반드시 해. 전북 도청, 우리 집이 로자벨 시티니까 도청 잔디광장 네. 거기를 6시, 7시면 꼭 나가요. 그러시군요. 네. 건강해 보이세요. 요즘 뉴스가 만만치 않던데. 현재 병이 없어요. 최근에 그동안 출간한 11권의 시집 중에 85편을 골라서 시선집을 푸른사상에서 내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와서 이걸 처음 봤네요. 네. 85이라는 나이에 맞춰 작품을 이렇게 골랐다고 제가 기사를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네. 그간 창작하신 작품은 몇 편이나 될까요? 제가 원래 과작이에요. 그러세요. 누구는 뭐 1000편 썼다고도 하고 1000편 뭐 2000편 썼다는 사람까지도 있는데 저는 시가 너무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 편씩 써요. 네. 저도 그러는데 솜씨 시간이 그런가? 네. 이번 시선집에 선생님의 인생 전체가 깃들여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유리벽이라는 이 시집이죠. 네네. 유리벽에 이제 대체로 시선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령 내가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밭꽃 같은 작품 아닐까 생각돼요. 네. 밭꽃. 네. 왜냐하면 이게 시골과 도시를 대비시킨 작품인데 네. 회화성이 강해요. 말하자면 시골의 달빛에 비치는 시골 풍경과 밭꽃이 그래서 밭꽃이 달빛 비치면 푸르스름하잖아요. 너무 맑으면 푸르스름하거든요. 네. 그리고 도시의 이 빌딩 숲에서 보는 그런 풍경은 이게 도시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검게 그을렀다고 그랬어요. 달이. 그래서 그 시골에서 보는 달빛이 아니다. 그 검게 그을은 달빛. 이 도시 빌딩 숲에서 보는 달빛은 그렇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이 작품은 좀 회화성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특별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없고 다만 시를 그림으로 회화성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 연세에 맞춰서 80 의미 있게 85편을 이렇게 골랐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네. 고르는 게 이제 그럼 선생님 주로 뭐 작품성이 좋은 거를 주로 고르셨는지 아니면 정말 애착이 가는 시? 비교적 이제 애착이 가는 작품을 골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외의 작품 중에서도 애착이 가는 작품이 물론 있는데 네. 그냥 왜 시를 작품을 고르다 보면은 좀 지루한 감도 있고 그래서 그때 눈에 들어오는 작품을 골랐어요. 네. 선생님은 이제 원래 김제 출생하셨죠? 김제 네네네. 백산면이라고. 네. 그래서 63년도에 이제 전북일보 신춘문에 예. 되신 뒤에 71년에 현대문학의 작품을 이제 발표하고 작가로 입문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63년도에 네. 입상을 했는데 그때 지방지는 중앙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미당을 68년에 만났어요. 미당 서정수 선생님. 네. 그래서 그때 이미 서문을 써주셨어요. 시집을 낸다고 그러니까. 시집 데뷔로 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 서문이 너무 좋다고 그때
문인협회 사무국장이 김수영 선생, 시인, 김수영 네. 선생의 누이 동생 김수영 동생의 누이 동생이 그때 아무튼 누이 동생이 사무국장이었어요. 네. 아 그런데 시가 너무 좋다고 50인 특집에다 실려버렸어요. 소정 선생 소문 보니까 네. 이것은 너무나 훌륭한 추천사다. 네. 이 이상의 추천사가 어디 있느냐. 보시면 알지만 그 추천사가 아주 좋았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또 우연히 그렇게 또 특별하게 입문을 하게 되시네요. 네. 이 시집들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다시 장강처럼이나 그대 가슴에 풍금처럼 울릴 수 있다면 등 그렇게 다수의 시집과 미당 서정주 연구, 석정시 다시 읽기 등 많은 저서를 내셨더라고요. 신석정 평전도 있죠. 네네. 다시 읽기도 있고 신석정 그렇죠, 평전도 그렇죠. 있고. 따로 있고. 그래서 또 수상도 경력도 화려하세요. 전북 문화상, 전북대상 학술상, 풍남문학상, 목적문화상, 한국문학상 등 또 그 외에도 몇 개의 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보통 동시를 막 작가들 물어보면 나는 어릴 때부터 썼어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그 시를 그렇게 쓰시게 된 계기가 최초의 계기가 어느 신석정 선생님 때문에 시적 출발이 됐어요. 아, 대학 2학년 때 네. 신석정 선생님이 현대 실론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는 시를 몰랐죠. 네. 뭐 고등학교 때는 문예지에 발표한다 이런 거 없었어요. 신석정 선생님이 그때 시낭독을 하는데 신영토 동인이라는 동인을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열 몇 명이에요. 근데 그 열 몇 명이 그 강당 비슷한 데서 신앙송회를 열었는데 제 작품을 제일 수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품 쓰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수작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학보사에서 바로 원고청탁이 오고 그때 그 전북대학 신문을 보면은 내 이름 작품이 거기 실려 있어요. 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그런 원래 작품성이 뛰어났나 보네요. 학교에서도 그냥 눈에 띄고 또 평설 쓴 게 눈에 띄어서 그렇게 또 등단하게 된 계기가 평설이 네. 평설도 신석정 선생님이 지도받아서 글을 쓰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신석정 평전을 썼고 또 문단에 데뷔시켜준 분이 미당 선생님이거든. 그래서 미당 선생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미당 평전을 내 생각을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썼죠. 그래서 그 미당 평전은 좀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몇 판 찍고 그랬죠. 참 훌륭하십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제 이번에 그 기사를 보면서 또 평론가들이 쓴 선생님 작품 평들을 좀 읽어봤어요. 네. 선생님 작품들을 대부분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이다. 따사롭고도 맑은 눈을 가지셨다. 이 대목이 참 제가 꼭 여쭙고 싶었어요. 네. 사랑하기 어려운 것마저도 사랑하고 안아주는 사랑.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이렇게 뭉클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따뜻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시라는 것이 네. 인간의 온기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해요. 네. 그 따스운 기운이 그 속에 있어야만 시를 읽고 또 거기서 감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시를 쓰고 싶은 욕망도 생기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세상살이가 삭막하잖아요. 삭막한데 시가 그 삭막한 기분을 다스운 기운으로 채워주자. 그래서 인간성을 네. 회복하자. 큰 틀에서 보면. 그럼. 그래서 선생님 원래 이제 시적 성향이 계속 시적 일관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살아가시면서 그 문학의 길이
이런 시를 썼다가 요즘에는 이런 시를 쓰고 패턴 조금 흐름이 있으셨나요? 네, 방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제일 길게 본격적으로 평론을 쓴 분이 지금도 그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네. 전라북도. 아니요, 서울 분이에요. 딴분. 네. 네. 그분이 전통 서정 시인이라고 그랬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김소월에서부터 미당까지, 네. 또 박재삼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그 전통 시의 맥을 이어받은 사람이 송하선이다. 아,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송씨 집안의 영광입니다. 아, 네. 그럼 선생님은 시집 중에서 가장 아끼는 그 이야기가 담긴 그런 작품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아까 여기 수록된 작품 밭꽃은 도시 풍경과 시골 풍경을 그렇게 대비시켜서 네. 효화상을 살렸다고 그랬고, 네. 쌀랑눈이라는 작품은 네. 인생의 허무감. 네. 왜 유리창에 쌀랑눈이 내 집에서 실제 실화예요. 네. 오늘 응급실에 앉았는데 쌀랑눈이 탁 유리창에 부딪히면 흘러버리더라고. 사라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저것이 인생과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처숙모님한테 그 쌀랑눈이라는 시집을 보내드렸더니 네. 이 시는 바로 우리 이야기네 그러더라고. 아, 그렇죠. 인생 이야기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은 네. 인생 이야기죠. 그렇구나. 저는 유리벽 저기 시선집은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제일 앞에 있는 시도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또 그 앞에 있는 유리벽 시를 보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 가수 중에 신영원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옛날 노래예요. 근데 그 유리벽 그 가사와 노래 톤이 굉장히 여기와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것이 노래건 시건 네. 그것을 시 전문 용어로는 암합이라고 그래요. 암합. 은연중에 합치된다. 누구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은 자기 노래했고 시인은 시인대로도 노래했는데 이것이 인간의 범위 내에서 쓰여진 것이라 합치된다. 은연중 합치된다. 그래 암합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이제 문학 그 길을 지금 오랫동안 걷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재미있는 일화 또는 이런 문인들과의 교류에서 글쎄요, 뭐, 일생,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고요. 세계 시인대회라고 하는 것도 참석했고, 워커힐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 그 대회도, 중앙 시인들을 그런 장소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문덕수 씨라고 그런 분이 시문학 출판한 분인데 그분도 여기 홍익대학에 계셨지만은 쉽게 지방에서 만나지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런 모임에서 만났고 나중에 친하게 지냈어요. 이분이 제 시를 신문에서 평가할 정도였으니까. 이제 보통 시인들이 작가들이 또는 뭐 자기 그 창작하는 이런 패턴이 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소재나 주제가 이렇게 떠오르면 그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숙성시켰다가 어느 날 줄줄 써질 때 뽑아내는 스타일이고 선생님은 이제 혹시 창작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나는 때도 있고 또 산책하다가 생각나는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뜬금없이 생각나면 그것을 메모했다가 나중에 한참 숙성시킨 뒤에 정리하죠. 선생님에게는 주로 이제 작품들 시집이랑 많은데요. 대부분 보면 이제 모든 것이 시적 소재가 될 수도 있지만
주로 선생님 눈에 잘 띄는 소재가 되고 그런 거. 선생님 보니까 관심사, 이 삶의 관심사가 어디에 시선이 다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시의 제목은 제 경우 그냥 자연물이에요. 자연물을 가령 밭꽃이면 밭꽃, 달이면 달 이런 것이 이끌어다가 제가 쓰려고 하는 얘기를 거기에 접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도 이 밭꽃 같은 작품도 얘기했지만은 시골에서 보는 밭꽃과 도시에서 보는 그 빌딩 사이의 그 달, 시골의 달밤과 이 도시의 달은 다르다. 그 오염된 모습을 달마저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것도 우연한 기회에 발견을 한 것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지금 저랑 대화하는 중에 벚꽃 얘기를 그래도 한 3번쯤 하셨어요. 네. 사랑을 위한 서시도 아까 잠깐 네.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사랑을 위한 서시는 그 낭송가가 워낙 열심히 이걸 알리고 다녀서 제가 해봤자 따라가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이제 낭독하는 것보다 제가 했으면 하니까 벚꽃을 제가 한번 읽고 싶네요. 좋아요. 벚꽃. 내 고향의 달빛은 유난히 푸르스름했었네. 토담 위로 솟아오른 벚꽃들이 달빛의 조명을 받으면 그날 밤의 벚꽃은 희다 못해 더욱 푸르스름했었네. 유난히 달이 밝은 초저녁, 어머님이 샘물을 빌어다가 항아리에 부으실 때, 물동이를 이고 토담길을 가실 때, 어머니의 모시옷은 벚꽃보다도 더욱 푸르스름한 조명을 받았었네. 아, 오늘 밤엔 이 도시의 빌딩 위로 검게 그을은 낯선 달덩이 하나 솟아오르고, 달덩이 하나가 변두리의 내 집까지 어슴푸레하게 걸어서 오고, 어떻게 사는지 안심찮아 그러는지 내 집에 누추한 세간살이들을 기웃기웃 엿보고 있네. 내 고향의 그 푸르스름한 달빛은 길이 멀어서인지 아직 오지 못하고, 벚꽃 같으시던 어머님의 모시옷을 조명해주던 맑고 푸르던 그 달빛도 오지 못하고, 어찌된 일인지 검게 그을은 달덩이 하나만 낯설게 빌딩 위로 솟아오르고 있네. 네, 이 작품은 시골은 아직 그렇게 오염이 덜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는 오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의 달빛은 희다못해 푸르스름하다. 그리고 도시의 달빛은 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표현 자체를 달덩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 사물화 해가지고 달덩이 하나 솟아오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공간에서는 시골의 그 순박한, 정말 그 어머님의 밭꽃도 누가 요새는 밭꽃을 잘 몰라요. 근데 밭꽃의 수수한 내모새와 어머님의 모시옷 입으신 모습이 너무나 유사하다. 더구나 달빛 아래서 물동이를 이고 가시던 어머님의 그 모시옷, 푸르스름한 모시옷은 밭꽃과 너무나 유사하다. 그래서 시골과 도시를 대비해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나마 빌딩 사이로라도 별이나 달빛을 보려고 이제 나가 서 있으면 어떤 때는 또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시골에 가서 시골 자갈밭 있는 친구 집 마당에서 보면
거기에서 만나는 달이나 별은 완전히 달라요. 예. 공기도 다르고. 예. 네.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풍경이죠. 선생님은 다른 뭐 써먹는 작품도 조금 더 듣고 싶지만 유리벽이나 유리벽에 대한 유리벽은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그 병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가상적으로 할머니를 거기 등장시켰지만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지만 그 할머니하고 사이에 놓인 그 유리벽, 유리벽에서 서로 손만 만지고 서로 정을 나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서 정담을 껴안고 뭐 그렇게 다정스럽게 이 얘기할 수도 없는 그 사람 간의 간격을 만들어 준 것이 코로나다. 그래서 유리벽을 그것을 맨 마지막에는 무슨 표현이냐면 이승과 저승의 간격을 표현했어요. 마치 만나지 못한 그렇게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저쪽 소리와 이쪽 소리가 유리벽 때문에 들리질 않는다고. 그런 표현이 있으시네요. 이승에서 하는 말이지만 마치 저승에서 말인 것처럼 들린다. 이승에서 하는 말이지만 마치 저승에서 하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신영원 씨의 그 유리벽 서탱이 내가 너의 손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네. 그거요. 네. 그런 것이 참 이 시에서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 그 노래를 혼자서 이렇게 불러봤었어요. 신형원? 네, 신영원이라는 옛날 그 시적인 노래를 많이 부른 여자죠? 네네네네. 네, 맞아. 오래된 그 노래가 생각나서 가사를 까먹어서 이제 찾아서 이렇게 불러보기로 했어요. 근데 뭐 짧은 그런 대담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창작 활동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요? 선생님 아직 그 85세면 그 평론가들이나 기사에도 청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시를 많이 쓰실. 85세가 아니라 86세. 네. 옛날로 치면은 86세는 극노인이죠. 근데 지금 아직 내 생각은 극노인이라는 생각이 아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건강하고 뭐 주름살도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직은 그렇게 극노인이라는 생각은 없어요. 창작은 계속 해야죠. 네. 주로 창작실은 댁에서 집에서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책을 도청하고 우리 식구하고 산책을 많이 해요. 그런 시간에도 들어 생각 나면은 메모해놨다가 그것이 좀 이제 성숙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표현이 시로 이어지고. 창작을 위해서 특별히 뭐 그렇게 하신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원래 이제 내재해 있는 발견과 뭐 잠복되어 있다가 그렇죠. 그것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씨앗이 싹 트듯이. 네. 참 짧은 인터뷰였어요. 더운 날에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문단에서도 이렇게 행사가 별로 없으니까 뵙지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도 그 청년처럼 활기찬 창작을 하실 거라 기대하고요. 건강하게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뜨거운 더위에 이제 불밭을 지나와서 전북 시인협회에서 하는 아카이빙 사업의 일원으로 오늘 송화선 시인님 모시고 짧은 대담을 마쳤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